안녕하세요. 박미선의 이브타임 진행을 맡은 박미선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숙제를 열심히 하셨나요? 저는 정말 숙제하기가 싫어서요. 벼락치기 숙제도 많이 했고 친구들 숙제를 베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학교를 졸업하면 숙제 없어질 줄 알았는데 평생 따라다니는 숙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건지 감이 오세요? 네, 오늘 이브타임의 주제는 바로 이브들의 영원한 숙제, 다이어트입니다. 이 시간에도 다이어트를 열심히 애들 쓰고 계실 텐데, 이 아름다움은요, 나이를 상관없더라고요. 다들 무지하게 욕구를 주체를 못 하시는데,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다이어트, 할 말들 많으실 것 같죠? 다이어트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탄탄한 복근, 개미허리에 쭉 뻗은 각선미. 여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쭉쭉빵빵 어스러운 몸매. 나이가 들어도 여자는 여자라고요. 언젠가부터 아주머니 사이에서도 몸짱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엄마는 내 엉덩이하고 허벅지 보고도 그래? 요즘 탤런트들이 얼마나 빼짝 말랐는데 걔네 완전히 뼈다구.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 냉정히 나를 들여다보면 천여 때 못내는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언젠가부터 천덕꾸러기가 돼버린 뱃살, 허벅지살, 종아리살, 구석구석 숨겨진 살들. 그러나 다이어트가 어떤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이던가. 세상은 넓고 맛있는 음식은 너무나 많다. 야, 너 이거 먹지 마. 너 이제부터 물 좀 먹지 마. 살쪄. 그리고 당장 마사지 받으러 가자, 너. 누구나 간절히 원하지만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없는 몸매. 몸짱의 길은 그야말로 멀고도 험하기만 한데. 남자한테 여자는 딱 세 종류뿐이야. 봐봐, 이쁜 여자 명품이지? 평범한 여자 진품이고, 너? 다 완품이야. 알아? 다이어트에 얽힌 웃지 못할 이야기. 박미선의 이브타임에서 속 시원히 이야기해보자. 야, 우리 정말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진짜 다이어트다. 아유, 알았어. 내일은 정말 아무것도 안 먹기다.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도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 세상 사는 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죠. 우리가 기분 좋게 맘대로 먹고 나면은 콕 망가져요, 몸매가. 그래서 또 속상한 기억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무시무시한 살과의 전쟁, 다이어트에 대해서 박미선 이브타임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나눠주실 5분의 이브분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5분이신데요. 뭔가 사연들이 있으시다고 해요. 우리 변인영 집사님도 직업상 몸매 좀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아주 늘 늘 아주 전쟁을 하고 있죠. 네. 저도 이제 그 적정선을 정해놓고 있어요. 정해놓고 있는데 늘 3kg만 빼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참 힘드는데. 참 힘들어요, 예. 3kg. 예. 그러는데 이제 체질상 저는 아주 많이 쪄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1kg가 쪘다. 그럼 이제 그거를 꼭 빼고 말아요. 빼고 마는데. 살이 붙어있는 거를 못 보시는군요. 못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불안감이라 그래야 네. 되나? 그래서 이제 아주 고등학교 때는 제가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나서 쉬잖아요. 이제 시험 봐놓고 막 그때 막 찌더라고요. 네. 그때 막 찌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 별걸 다 해봤어요. 설사 어머. 그거 약 먹고 잘못되면 길 가다 큰일 나는데 곤혹스러운 일 없으셨어요? 있었죠. 네. 그래갖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제일이래요. 그래갖고 설사약을 이제 먹었죠, 제가. 네네네. 먹었는데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막 배가 아프면서 이게 앞이 노랗는데 내려야 되잖아요. 네네네. 내리는데 이제 그거를 막 참고 있으니까 진짜 이게 완전히 아득해지더라고요. 아득해져서 이제 아무데나 막 내려가지고 보이는 대로 막 들어간 거예요. 뛰어들어가게 되죠. 뛰어들어가는데 네. 이게 문 잠겨 있잖아. 와. 문 잠겨 있잖아. 네. 그 얼마나 급해요. 그 나중에 정말 식은땀 나셨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센노래져가지고 아버지 뭐 음식점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가서 화장실 좀막 여학생이, 예. 화장실에 이러고 그냥 막 뛰어 들어가서 그랬던 적이 그 뒤로 이제 설사약은 겁이 나서 큰일 납니다. 못 먹겠고. 이뇨제 먹는 친구들을 제가 봤었어요, 저는. 네, 저도 예. 후배 중에서 저희를 항상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방 공연을 가게 되면은 늘상 방에서 이렇게 화장실 가까이에서 자는 애들이 있어요. 가까이 자는데 걔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뇨제를 먹은 거예요. 세상에. 이뇨제를 먹어서 밤에 자다가도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임신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 결혼해서 그 애를 가지려고 보니까는 한참 애 먹어서 무지하게 고생하는 그럼요. 후배를 봤어요. 약으로 네. 그렇게, 그거는. 근데 저도 정말- 이뇨제는 먹어본 적 있어요. 아니, 그럼 그거 말고 또 다른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살짝 말고 또.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네. 여러 가지를 했어요. 아주 예를 저는. 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집이 아파트 12층이었는데 네. 걸어서 올라가는 거죠. 걸어서 가장 올라가는 좋은 방법이었고. 걸어 올라가는 거고 이제 그것도 이제 안 되면은 강냉이 있잖아요. 네. 강냉이를 이만큼 사는 거야. 사가지고 이제 커피 하고 해가지고 배가 고프면은 그걸 대신 먹는 거예요. 강냉이하고 블랙커피만 그것도. 장청소는 안 해보셨어요? 장청소도 했죠. 원푸드 다이어트 안 해보셨어요? 오늘 나쁜 다 들통나는 거예요, 지금? 예. 해조류 다이어트 안 해보셨어요? 아이고, 그럼 박미선 씨는 안 해봤겠습니다. 저도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고, 특히 왜 그 여자들은 임신하면 살이 많이 찌잖아요. 저는 둘째 갖고 내 생에 이렇게 먹을 기회는 없을 것이다 또. 그래서 28kg가 쪘었어요. 이제 그거를 빼기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몸조리할 때 누워서 아무것도 안 먹고 가사 상태로 누워 있었어요. 그때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이렇게 배가 고프면 숟가락을 떨어뜨릴 정도로 막 손이 떨리고요. 귀에서 소리가 들리고 굉장히 후유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무식하고 미련한 방법이었죠. 예. 근데 사실 다이어트 할 때 가족의 도움이 굉장히 크게 필요하거든요. 뭐 다이어트 좀 하겠다고 엄마가 그러는데 가족들이 안 도와주면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정말 미워요. 그런 적 있죠. 그러니까 제일 저기 한 게 뭐냐면 외식하자 하는 거 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막 억지로 참고 있는데 통닭 사갖고 들어왔어요. 와. 나 그럴 때는 통닭 냄새는 이건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요. 통닭 냄새, 자장면 냄새, 예, 못 참습니다. 못 참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안 먹어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서 보는 거야. 보다가 하나만 먹을까? 하나만 먹을까? 하나 딱 먹고 이제 예. 2개까지는 먹는데 네. 2개 이상은 이제 절대로 안 돼. 이러는 거죠. 그 살찌는 거에 대한 공포가 좀 있으신 거 보니까 주변에 굉장히 살쪄서 고생하신 분이 있으셨나 봐요. 네, 저희 엄마가 친정어머니? 살이 날씬하셨었는데 한 5, 60대 넘어가면서 살이 찌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예.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렇죠. 혹시 이 5분 가운데 다이어트 때문에 거액을 투자해본 경험 있으신 분 있으세요? 뭐 다이어트 하느라고 뭐 별거 다 해보시던데. 최집사님 또. 솔직하십니다. 네, 최집사님 어떤 다이어트 지금 많이 하신 거예요? 그쵸. 예, 어떤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저의 다이어트의 역사의 시작은요. 예.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예. 이제 서울로 부산촌 딱이 서울 네, 유학 네, 왔죠. 네. 왔는데 교회 그 동창하고 같이 자취를 6개월 했어요. 했는데 그 고3 졸업한 아이들이 뭐 먹을 줄 압니까? 네. 맨날 밤마다 스파게티에다 콜라병 넣고 맨날 먹고 정말 살찌는 것들. 엎어져 잤죠. 6개월쯤 지나서, 6개월, 한 3, 4개월 지나서 교회를 다시 방학 때 내려가잖아요. 네. 그럼 친구들, 교회 분들이, 야, 요새 보름달은 뭐, 실내로 걸어 들어오네. 그것도 둘씩이나. 얼마나 많은 친구랑 둘이 들어가니까. 둘이 들어가서 예. 많이 상피를 당해가지고 엄마한테 혼나고, 그때 뭐, 식이섬유,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예. 다이어트도 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된 이유가, 그 셋째를 제가 메뚜기를 낳고 나서 네. 그 애가 막 잔병 치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아이가 뭐 기관지염으로 뭐 폐렴으로 입원을 한 2번 하고 나니까 엄마들이 아기랑 같이 먹고 자고 침대에서 매일 그러잖아요. 네. 한 3, 4일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6kg가 딱 찌더니 그대로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어머나. 이게. 그래서 항상 저는 예전에 처음에는 한 48에서 한 52 그 정도면 딱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58에서 내려오진 않는 거예요. 이 몸무게 얘기해도 되나요? 하셨습니다만, 네. 입니다. 예. 58에서 내려오질 않고 그리고 아기 때문에 운동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매일 묶여 있으니까. 네, 그때 참 운동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예. 몸이 막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또. 열심을 하고 겸사겸사해서 다이어트를 좀 거금을 들여서 네. 했어요. 어떤 다이어트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그 여러 가지 있던데요, 보니까. 골기 뭐 이런 마사지도 있고요. 예. 그리고 기 다이어트, 예. 그다음에 무슨 경락 마사지 이런 것도 하는데 제일 제가 인상적으로 했던 게 그 기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그 물 다이어트라고도 하더라고요. 물 다이어트요? 이름, 예. 물을 많이 드시는 건가요? 하루에 6리터를 먹는 거예요. 6리터면 2리터짜리 큰 페트병 3개를. 그때 1.5리터를 식전, 아침 식사 전에 1.5리터 먹고요. 네. 아침, 점심 사이에 1.5, 점심, 저녁 잠자기 전에 1.5리터. 우와, 그 굉장히 고역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 밥은 안 드시고 물만 드신 거예요? 그렇게 물 먹고 게다가 된장에다가 무를 썰어 넣어요. 생무요? 예, 생무를 썰어서 국을 끓여요. 네. 거기다 밥을 말아서 네. 그래서 하루 3끼를 그냥 먹는 거예요. 된장 묵국에 그렇죠. 새끼를. 그리고 간식은 오로지 물이고. 그렇게 한 달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한 달을. 한 달 하셨어요?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이틀째 되니까 이제 네. 막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럼 무엇보다도 먹는 걸 이렇게 멈춘다는 것 자체가 두렵더라고요. 그렇죠. 막 무가 두렵더라고요. 된장도 막 무섭고 막.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뭐 찬양 사역을 제가 하려고 시작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 권고를 한 분이 예수님도 금식하시면서 사역하셨다. 이러면서 음식 욕심도 탐심이라고. 예. 막 그렇게 막 얘기하시니까 한 일주일 정도 열심히 기도하고 쥐야 하고 다시 했죠. 근데 한 달 동안 했더니 10kg가 딱 빠지더라고요. 와, 아니, 무리는 없으셨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에 3번 정도를 이렇게 경락을 눌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디톡스라 그러죠. 왜 독소를 배출한다고. 빼주는, 네. 물이 막 밀어 제껴서 이렇게 독소를 빼는 뭐 그런 다이어트였어요. 아주 인상적으로. 아까 오히려 몸은 더 가뿐해지셨나 가뿐했죠. 봐요. 네, 가뿐했죠. 네.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저는 사실 그렇게 돈 들여서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진 않으셨나 봐요. 그때는 무척 괴로웠고요. 그 네. 이후에 아까 경락이라든지 뭐 이렇게 골기 마사지 할 때는요. 네네. 그 무지무지 아파요. 이 손으로 막 이런 데를 문지르는데 막 멍이 들거든요. 그 덕분에 쇠고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엎하다 무슨 포대기를 엎어놓고요. 막 올라가서 등이랑 다리를 밟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근데 그 전문가들이니까 예, 예. 잡초를 밟으면 그렇게 건강해지잖아요. 왜 밟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원리 자연 치유래요. 네. 밟히는데 야 이거 내 돈 주고 이 짓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별 생각 너무 다 들고. 들죠? 예, 근데 그때 느낀 게요. 그분들 말씀이 이렇게 S 라인이 뭐 S라는 글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네. 우리 B 라인 뭐 H 라인 그러잖아요. 네. 근데 H는 뭐 거의 드럼통이잖아요. 근데 S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사춘기 때 여자 아이들 보면 허리 들어가고 뭐 골반 가슴이 나온다. 근데 그게 무슨 성적인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는 게 그 기순환이 잘 돼서 건강하다는 뜻이라더라고요. 아, 네. 순환이 잘 돼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S라인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의 뭐 H에 아닙니다. 네. 어쨌거나 그 전 모습이 어떠셨는지 저희가 사진으로 그래서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 최지쌤 다이어트 성공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보실래요? 네, 저런 살이 만만치 않으세요. 야, 그렇게까지 살이 쪄 보이시진 않았는데 아무튼 건강을 위해서라도 살이 찌면은 사실 몸이 아픈 건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잔병이 생기고 건강을 찾으셨다니까 다행입니다. 네. 그래도 지금은 어떻게 무하고 된장 드세요? 그 덕분에 친해지고요. 네. 묵고 맛있어요. 매일 먹지는 않지만. 네. 예. 아, 드시긴 드세요? 네. 김정희 집사님은 아까 거액의 다이어트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어떤 동기로 다이어트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우리가 뭐 미스 때는 전부 다 뭐 다 5 정도 입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아까 우리 집사님처럼 늦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늦게 나가지고 이제 아기가 지금 4살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아기를 제가 4kg를 낳았어요. 4kg. 크게 낳으셨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크게 낳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친정엄마가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늘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다가 또 하나님이 늦둥이를 주시더니 얼마나 그 젖보를 주시는지 큰애 때는 거의 그 우유하고 모유하고 반반씩 먹였는데 네. 너무너무 젖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애기 머리통만 했었어요. 가슴 한쪽이.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옷 입기도 굉장히 불편하셨겠어요. 옷을 88까지 입었어요. 88까지. 네. 그래가지고 저희 여성교회 집사님들이 저보고 막 혜은이 같다고. 누구요? 혜은이 씨. 네, 혜은이 씨 같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혜은이 씨가 조금 통통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네, 가수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찰나에, 저희 동네에, 이렇게 뚱뚱한 그런 그 이웃집 그 언니가 있었는데, 네. 제가 그 뒤를 따라갔는데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분을. 너무 날씬하고 늘씬한 분이 이렇게 가서 나중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네. 그 언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막 관심 갖고 이제 물어보고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소개를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가격은 좀 세긴 세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왜 저희 남편한테 그때 숨기고 했냐면 못하게 하잖아요, 남자들이. 건강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지금 애기 있나 잘 키우면 되지 네. 그런 거에 신경 쓰냐고. 그래서 애기 한 2살 이제 지났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그 다이어트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효과 보셨어요? 저는 한 8kg 정도 뺐어요. 어떤 다이어트였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영양사가 관리해주는 그런 네. 이제 식품이었어요. 건강 보조식품을 먹고 하는 건데, 저는 무슨 이렇게 아까 집사님 한 것처럼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아기가 어리니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양사가 일주일에 2번씩 전화를 해서 네. 이제 체크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제 밥 먹기 전에 먹는 이제 보조식품이 있고, 밥 먹고 나서 먹는 게 있고, 네. 그런 거를 이제 하라는 대로, 꾸준히. 예, 하라는 대로 하고, 그 대신 밥을 이제 조금 이렇게 양을 이제 좀 많이 줄이는 거죠. 밥을 아무래도 이제 평상시 먹는 것보다 반씩 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배가 부른데도 이렇게 좀 이렇게 주섬주섬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탄산음료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못 먹고, 이제 커피를 마셔도 이제 원두를 마시고, 네. 그리고 이제 간식으로는 주로 이제 방울토마토나 계란 찐 거 한 2알 정도 먹으라고 이러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키는 대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왜 아이들도 왜 엄마들이 체크를 하니까 막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이러듯이 전화를 이렇게 2번씩 하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말한 대로 조금 더 먹으면 내가 막 미안하고 네. 막 혼날 것 같고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고 예.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럼 이게 돈이 얼마짜린데 내가 성공해야지라는 생각이 근데 이제 있잖아요. 나중에 제가 생각해보면 이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그래서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옷 사이즈가 줄었어요? 제가 5호까지 입었죠. 88에서 예. 5호까지 예. 성공하셨네요. 예, 그 그래서- 살이 빠지고 나니까 뭔가 어떤 심리적으로나 이런 거로 좀 변화가 있던 제가 건가요? 이제 교회를 가면 네. 막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네네. 저를 붙들고 막 이제 저쪽 구석으로 막 데려가는 거예요. 물어보니라고. 와, 진짜 뭐했어? 이렇게 막 굉장히 궁금해지죠. 예, 네. 그래서 저 때문에 영향받은 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극을 받으신 거군요. 자극받아갖고 다이어트 하신 분이 몇 명 됐어요. 지금 김정민 집사님 자료화면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살 찌셨을 땐 어떠셨는지 한번 볼까요? 아유, 살이 조금 그때는 조금 있으셨네요. 네. 키가 좀 크셔서 그런가. 키도 그냥 적당한 키죠, 저는. 네. 큰 키는 아니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평상시에도 이렇게 옷을 사러 가면 그 항상 그 점원 그분들이 한 사이즈 적게 저한테 권해주세요. 왜요?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보기는 굉장히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네. 이제 그분들이 볼 때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날씬하게 보는 편이에요. 얼굴에 살이 없으셔서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러면 네. 살 다이어트 성공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이어트를 하신 걸 남편분은 모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알았는데 제가 왜냐면 하도 이제 다이어트를 못하게 해서 제가 처음에 비밀로 했어요. 그럼 알고 났을 때 남편분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녁을 꼭 안 먹잖아요. 네, 저녁을 네. 잘 안 먹으니까 왜 안 먹냐 그러면 당신 오기 전에 금방 먹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제 건강 생각해서 밥 먹으라고 그러고 막 이래도 제가 금방 먹었다 그러고 안 먹고 네.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우리 남편도 많이 빠졌어요. 살이. 왜요?
잘 못 먹어요. 아무래도 음식을 많이 안 하게 네, 되니까 그리고 저녁은 절대 외식을 안 했어요. 집에서 조금씩 네, 그러니까 드시는 이제 방법으로 외식을 할 땐 점심 때를 하고 아니면 점심과 저녁 그 사이 한 5시 정도 그때 가서 먹지 절대 저녁을 그 전에처럼 막 뭐 갈비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다거나 뭐 삼계탕을 먹는다거나 이런 거 안 했어요. 그 다이어트 할 때 정말 외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밖에서 먹는 음식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미료도 많이 들어가고 소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금이 이 몸에 쌓이면 이게 지방으로 많이 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또 우리 주부들은 밖에서 돈 내고 사 먹으면 아까우니까 아까우니까. 그 네, 남긴 맞아요. 걸 다 먹게 되잖아요. 될 수 있으면 다이어트 시작하신 분들은 외식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뭐 옷도 옷이지만 결정적으로 이유는 늦둥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예, 그렇죠.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기가 어리고 하니까 엄마들하고 보통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아기 생각해서 좀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예, 왜냐면 어떤 분들은 저보고 정말 그 예전에 왜 저기 젊은 할머니들이 아기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로 가면은 권사님들이 이렇게 아기들을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보통 당신이 이렇게 연배가 있으신 분은 다 자기 또래로 보는 거예요. 그 젊은 엄마들은 저한테 한번 늦둥이세요 이러는데 대개 권사님들이 저보고 손녀 그래가지고 아주 그거 진짜 충격 확 받으시죠.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이게 손녀같이 보여도 요새 또 늦둥이 많이 나니까 네. 늦둥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게 유의예요. 진짜. 네. 그래서 그때 자극받으셔갖고 열심히 살 빼시고 네.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건강 보조식품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몸에 노폐물을 빼고 그다음에 체질을 개선해주고 하니까 확실히 그 몸은 건강해졌어요. 그래요. 네. 어디 쑤신 데도 없으시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이게 탄력을 받으니까 네. 운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집 앞에 한 2시간 정도의 코스에 그 산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를 이제 막 이제 탄력을 받아갖고 이제 건강이 최고다 막 이래갖고 거기를 이렇게 잘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저희 집도 12층이에요. 계단도 막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를 막 한 30번씩 이렇게 네, 하고 네, 그러니까 요새 조금 무릎이 좀 많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운동이 무조건 이렇게 막 산에 막 다니고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요. 운동도 적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김일아 집사님. 네. 평소에 다이어트 좀 신경 쓰시는 편이세요? 되게 날씬하신데요? 아니요, 전혀 아니고요. 항상 머릿속에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게을러서 잘 못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아무리 먹어도 안 찌는 체질이신가요? 아니, 보이지 않게 다 숨어 있어가지고. 오늘 많이 숨기고 나오셨군요. 집에 가면 다시 꺼내놔요. 맞아요. 네. 이렇게 뒤로 묶으셨나요, 혹시? 네. 힘을 좀 못 주고 있어요. 힘을 지금 이제 주고 계시군요. 네. 하긴 뭐, 내 몸에 너무 만족해 하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몸무게가 증가했던 적도 있으셨어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키로수가 이제 넘어가면 밥을 이제 조금씩. 그게 몇 킬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51kg에서 3kg 사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50kg 미만 항상 유지를 해야 되니까. 50kg 미만 유지했다가 그 이상 되면 어떻게 노력을 하세요? 제일 간단하고 돈 안 들고, 그러니까 시간이나 장소 구애 안 받는 게, 네. 그러니까 저녁을 안 먹는 거죠, 뭐. 어떻게, 배고프지 않나요? 그냥 참아요. 그럼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고, 네. 그냥 저녁은 걸으시는 거예요. 하루에 그렇죠. 2끼로? 네. 그럼 그 사이사이에 간식도 안 드시고요. 평소에 간식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간식도 안 하시고. 야, 그러면 끼니를 거르고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또 먹으면 그대로 돌아오지 않나요? 돌아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빨리 돌아오지도 않고, 네. 또 제가 원하는 키로수 넘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 새끼를 계속 한 1, 2년 이렇게 먹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돌아오는데, 이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어떤 날은 먹고, 어떤 날은 안 먹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주변에서 보면 직장 동료 가운데도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애프터하고 비포의 삶이 좀 어떻게 많이 바뀌던가요? 일단 살이 빠지면
자신감 있어하고 옷 입고 오면 막 자랑을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살이 찌면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조용히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또 빼면 나 옷 입은 거 어떠냐고 막 봐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다시 찌면 또 조용히 지내고 네. 근본적으로 생활 패턴이 안 바뀌면은 네. 그죠? 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이고 병원 가서 막 약 먹고 이래서 급격하게 막 10kg 이렇게 빼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갑자기 빼면 그러니까 요요 현상이 올 것 같은데 옷을 막 줄이더라고요. 아깝게 그냥 놔둬라 이래도. 근데 거의 100% 다 돌아오죠. 다시 요요로 네. 살이 찌죠. 네. 우리 주부들 보면은 수영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살이 안 빠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수영을 열심히 하시고 끝나고 너무 많이 드세요. 소용없거든요. 우리 조희숙 집사님은 워낙 날씬하시죠? 다이어트 안 하시죠? 저는 다이어트를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살을 찌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이게 참, 여러 집사님이 들으시는 게 화나는데.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세요? 네. 오히려 네. 그래서 밤에 늦도록 이렇게 이제 좀 아침에 일어나면 붓잖아요. 네. 그러려고 일부러 좀 많이 먹고도 자고 했는데 붓지를 않는 거예요. 절대 안 부었어요. 절대 안 붓고? 네, 안 부어요. 아기 가지셨을 때도 살이 안 찌셨어요? 저는 한 60kg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만삭 때도 한 58kg였었나? 예. 어머,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보면 야리야리 하셔서 많이 드시라고 얘기를 많이 듣겠습니다. 네, 뭐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근데 제가요 음식을 보면요 이렇게 참지를 못해요. 이렇게 차려진 음식 보면 침이 막 고여가지고 그 음식을 먹고 싶어가지고 네.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마르고 그래서 음식을 조금 까다롭게 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막 먹으라고 권유를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해요. 네. 조 집사님 많이 드세요. 그러면 먹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그 이상은 얘기를 안 해요. 아니, 그리고 가끔은 저희는 이제 그 목사님 신방을 이제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이제 그 대접하려고 그 집에서 가정에서 맛있는 이렇게 식사 대접을 이렇게 이제 준비해서 네. 이렇게 차려 놓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그 식사 기도를 하시잖아요. 네. 그럼 식사 기도할 때 그 음식 냄새 때문에 막 입안에 침이 막 고이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면 그걸 참아야 되는데 네. 침이 막 고이다 못해서 입안에 침이 막 가득 차이는 거예요. 네, 네. 너무나 조용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침이 꼴딱하면 안 되잖아요. 소리가 크니까. 근데 그때는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침을 꼴딱 삭히고 너무 커가지고 그때 정말 창피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서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말씀을 하셨겠어요. 집사님 때문에. 그래서 정말 네. 좀 그런 이렇게 음식은 진짜 이렇게 보면 못 참는 그런 습관이. 야, 잘 드시는데도 살이 안 찌시고. 남편분은 어떻게 날씬하세요? 저희 남편도 이렇게 운동을 헬스 하면서 운동을 많이 해요. 그러면 살이 찔까봐. 예. 그 아버님이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그게 유전적인 그 요인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런닝을 한 시간 정도 뛰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다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아니, 있어요. 그럼 아이들도 엄마 아빠 닮아서 굉장히 날씬하겠어요. 우리 큰애는 괜찮은데요. 작은 애가 엄청 살이 쪘어요. 다이어트 안 해요? 다이어트 했었어요. 요새는 참 어린아이들이 다이어트를 하더라고요. 아우, 비만이에요. 얘가 또 이거 이제 TV 보면 이 TV는 못 보게 되는데. 그 아이가 지금 고3인데요. 네. 예, 고1 때 그 한방 다이어트를 해줬어요. 네네. 근데 그 한방 다이어트가 얘가 얼마나 독하게 하는지 아주 거기에 그 맞춰가지고 해가지고 한 5, 6kg 뺐어요. 2달 만에. 우와. 정말 지독하게 했어요. 제가요, 그 아이를 그 모습을 보면서, 네. 야, 제 저런 모습은 세상에 어떤 일도 쟤는 모든 걸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부작용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네. 얘가, 간악기를 해요. 호흡기. 호흡은요, 그럼 네. 힘을 많이, 배심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네. 근데 갑자기 다이어트를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악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너 악기를 할래? 너 다이어트해서 살을 뺄래? 너 아니면 음악을 택하지 않으려면 살 빼는 대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악기를 해야 음악을 되니까, 예, 예.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는 그냥 먹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배에 힘을 받아야 키우기 되니까 위해서. 예. 너무 먹다 보니까 오히려 요요 현상이 일어났어요. 다시 쪘어요. 더 많이 쪘어요. 그러면 다시 살찐 딸 보면서 좀 걱정도 되시겠어요. 쟤 어떡하냐 싶은 생각. 걱정은 돼요. 먹을 때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네. 걔도 이렇게 나를 눈치로 이렇게 보게 되고, 예. 그러면서도 안쓰럽긴 한데요. 근데 왠지 제 딸이 해서 그런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통해요. 아주 튼튼해서.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너무 귀엽고요. 네.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막 이렇게 만지면요. 너무 촉감이 너무 좋아요. 막 배구도 묻힌 때 같아요. 아니, 그 다이어트가 때가 있잖아요. 네. 지금은 또 공부할 때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학 한 입시, 지금 실기 입시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네. 그 입시 끝나면 자기도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고요. 저도 다이어트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요. 네. 네. 참, 그러고 보니, 현대 모든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이어트는 모두의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브 타임에서 밖으로 나가서 우리 30, 40대 이브들은 내가 참 이럴 때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생각이 드셨는지 질문을 해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브타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명동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명동거리를 거니다 보면 저처럼 S라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죄송합니다. 민망하네요. 하지만 저도 이 다이어트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 살이라는 게 말이죠. 찌는 거는 금방인데 빼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살과의 전쟁. 이 다이어트의 문제는 여성들을 늘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명동에 계시는 이브님들은 과연 어떤 때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절실히 느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가실까요? 네, 어떤 때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세요? 쇼핑하러 나왔을 때 옷을, 예쁜 옷을 봤는데 그게 잘 안 맞고 그랬을 때는 다이어트를 해서 그 옷을 꼭 입고 싶죠.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몸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요. TV에서 되게 예쁜 연예인들, 날씬하고 이런 연예인들 나왔을 때요. 목욕탕에 갔을 때요. 여러 사람이 막 같이 있을 때, 비교될 때. 친구가 갑자기 이제 방학 끝나고 나서 살 빼고 왔을 때, 그냥 살 빠져서 예뻐졌을 때, 그때 이제 다이어트 하고 싶더라고요. 사진 찍을 때 좀 너무 뚱뚱하게 나올 때요. 홈쇼핑 같은 데서 다이어트 제품 팔고 판매할 때. 먹고 나서요, 또 먹고 싶을 때요. 계속 땡길 때 이제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이제 옷을 못 가리잖아요. 겨울에는 가릴 수 있지만. 그래서 여름 때 특별히 다이어트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친구 만났을 때 친구가 이렇게 뚱뚱해졌다고 놀릴 때, 그럴 때. 네, 많은 이브님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많이 공감하셨죠? 저도 여성으로서 참 많이 공감했습니다. 다이어트. 아름다운 몸매도 참 중요하지만요. 건강이 최우선인 거 잊지 마세요.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자고요. 자, 밖으로 나가서 100명의 이브들께 저희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화면 보시면 많이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30, 40대 이브들은 정말 이럴 때 다이어트 절실하게 필요하다 느끼셨는지, 나 이럴 때 다이어트 하고 싶다 저희가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를 집계를 해봤거든요. 자, 어떨 때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지 본인들의 경험을 말씀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뭐가 있을까요? 김일아 집사님부터? 네. 이제 모처럼 만에 동창 모임을 나갔는데, 저번에는 안 그랬던 친구가 갑자기 날씬하게 해가지고 이쁜 옷을 입고 왔을 때 네. 충격받죠. 오, 나도 그런 다 경험이 모일 실제로 때는. 있으셨어요? 그럼요. 동창들이 다 미인들이라서. 네. 물론 김일아 집사님은 학창시절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날씬하시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냐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서로의 눈에는 네. 안 변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약간 양분화되더라고요. 정말 재밌는 건 제가 한 40, 50대 동창들 모임 이렇게 보면은 넌 어떻게 그대로니? 얘 주름 다 났고 너 정말 하나도 안 변해. 저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기엔 다들 연세가 좀 있어 보이시잖아요. 같이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니까. 근데 정말 동창 가운데 살이 많이 쪘다가
누구 할 정도로 확 살이 씨내갖고 오는 친구들, 최집사님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 그런 친구도 있죠. 그런 친구 있으셨어요? 예. 혹시 그런 얘기를 본인이 직접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때는 뭐 별로 친구들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살이 쪘을 때는? 예. 그럼 빠지고 난 다음에 나가셨었나요? 빠지고 나서도 네. 그때도 역시 저도 셋째 때문에 별로 많이 못 나갔던 것 같아요. 친구들 많이 안 만나시나 봐요. 있습니다. 네. 나 이럴 때 다이어트 하고 싶다. 이유였습니다. 동창회 갔더니 다들 처녀처럼 날씬할 때. 요새는요, 저는 사실 뭐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그 외모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일반 그냥 전업 주부들도 참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고, 예쁘고, 뭐랄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전 참 보기 좋았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가꾼다는 건 나를 더 사랑한다는 증표니까요. 물론 살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것만 집중을 하면 안 되겠지만 워낙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튼 이럴 때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자, 또 어떤 의견들이 있을까요? 변집사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옷을 입고 나갈 때 내가 이렇게 옛날에 그냥 편하게 입었던 옷인데 그 옷을 입고 나가서 왜 이렇게 막 불편했을 때 막 배가 아파가지고 어떤 때 이렇게 단추를 하나 이렇게 풀고 있어야 되는 그럴 때 이거 이제 빼야 되는구나. 그런 걸 느끼시는군요. 저는 살이 쪘을 때 이렇게 바지 지퍼 올리면 끝까지 안 올라가고 끝에가 살짝 벌어지는 단추 못 잠 거잖아요. 단추는 잠기는데요. 지퍼가 끝에 살짝 벌어져요. 그러니까 최 주사님 그런 경험 있으신가 봐요. 네, 있으세요? 100% 공감해요. 그럴 때 정말 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이제 협찬 옷을 입잖아요. 근데 요새는 왜 사이즈들이 옛날보다 왜 다 작은지 옷 사이즈 뭐 이런데 옛날 오가 아니더라고요. 그럴 때 빼야겠다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옷 입었을 때 좀 너무나 최 집사님 작아서 언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건 저는 모르겠고요. 네, 워낙 옷을 크게 입으세요? 크게 입었는데 그게 원룸이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근데 저희 여기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둘째 낳고 나서 이 배가 빨리 안 꺼지잖아요. 교회에 딱 갔더니 제 키 배 밑에쯤 오는 아주 당돌한 애가 있었거든요. 걔가 아줌마 애기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돌아왔네? 그때 그 임산부 노약자석 제가 다 독차지했어요. 야, 그러니 배 때문에. 옷도요, 사실 그래서 이게 옛날엔 좀 타이트하게 입었는데 살이 찌면 그게 좀 헐렁헐렁한 옷을 찾게 되잖아요. 이런 거 하나 이렇게 걸쳐주고. 뒤에 걸쳐주고. 그리고 검정색 옷을 많이 찾게 됩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3위에 있습니다. 나 이럴 때 다이어트 하고 싶다. 옛날에 입던 옷들이 하나도 맞지 않을 때. 그럴 때 참 옷을 새로 사기도 그렇고. 이럴 땐 정말 속상해요. 그죠? 네. 자, 어떨 때 또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고 대답하셨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네. 임산부성, 임신도 아닌데 임산부 노약자 자리 양보받을 때. 몸도 무거우신데. 네, 이렇게. 그럼 또 아니에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물증이 있으니까. 앉아야죠, 뭐, 그때. 보는 사람들도 심정이 확증은 없는데, 아무튼. 뭔가 있어 보이니까. 네. 기타 의견에 있었습니다. 네. 순위는 없었네요. 네. 자, 다른 분들 의견은 없으십니까? 우리 김 교수님? 예, 백화점에 가서 아주 그 마음에 들고 예쁜 옷을, 마음에 드는 옷을 이제 딱 찍었는데, 뭐 그 사이즈가 없을 때요. 나한테 맞는 사이즈가 없을 때. 그래서 속상했던 적 혹시 있으세요? 네, 그렇죠. 제가 먼저 뭐 살찔 때는, 이제 이렇게 그 예쁜 그 프릴 달린 그런 이제 그 브라우스를 입고 싶었는데, 그게 77 사이즈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살찌기 전에는 한 77을 좀 이렇게 타이트한 77을 입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살 빼고 나서는 옷도 제가 사서 입었잖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자랑하시는 거죠? 근데 진짜 옷 사러 갔을 때
그 딱 들어왔는데 이거 그 아가씨의 그 눈 위아래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서 저희는 사이즈가 좀 작은데요. 작은데요.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자존심도 상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옷 사러 가서 그런 거 느끼시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많이 느끼죠. 많이들 그런 걸 느끼시죠? 뚱뚱 남은 그러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 이러면서. 네, 정말. 그렇다고 또 아줌마들은 또 너무 펑퍼짐한 그거는, 거 예, 싫고 싫고요. 아가씨 옷은 또 사이즈가 너무 작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새 5 사이즈가 옛날 5 사이즈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많은들 그 자괴감을 느끼시는데 정말 많이들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1위에 있었습니다. 나 이럴 때 다이어트 하고 싶다. 젊찍 얻은 예쁜 옷 사이즈가 안 맞을 때 무려 22분이나 이런 대답을 해 주셨어요. 예. 그래요. 또 어떤 의견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 아이가, 둘째 아이가 살이 쪘다 그랬잖아요. 네. 그 살이 찌면서 이렇게 복부도 나와요. 그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서서 이제 이렇게 바지를 입는다든가 할 때 보면 이렇게 서 있을 때 자기 발 밑에 있는 발에 있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입을 때, 이렇게 뭐 어디를 기댄다든가, 네네. 예, 그렇게 입을 때 그것도 그 정도로 배가 이렇게 좀 나왔어요. 네, 배가 예, 불편하죠. 나왔어요. 네, 이렇게 밑에 쳐다볼 때 자기 네. 발등이 안 보인다든가, 예, 그랬을 때. 그 뽀시기 이용식 씨는 자기 발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고 그러시는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그런 경험, 그러니까 만삭일 때 발톱을 못 깎잖아요. 네, 예. 자기 발톱 자기가 못 깎게 되잖아요. 배가 나오면. 그래서 아마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건강이 많이 걱정이 되네요. 배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피하 지방이 쌓이게 되니까 그죠? 자. 기타 의견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때 살을 빼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기타 의견으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자, 또, 숨이 이게 숨이 가쁠 때. 조금 움직여도 숨이 가쁘다. 네. 살이 한 몇 킬로 찌면 예. 숨이 가쁘더라고요. 그럴 때도 나 이거 뭐 건강에 이상 온 거 아니야 이러면서 빼지 않을까? 아무래도 건강에 적신호가 온 게 아닌가 싶으니까, 예, 기타 의견으로 있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차고 힘들 때, 정말 살을 빼야겠다 대답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하고도 좀 관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아닐까요? 네, 최 집사님. 분명히 남편 옷으로 샀는데 내가 딱 맞는 거예요. 맞죠? 맞죠? 저는 남편이 안 민다고 하면 제가 있거든요. 예, 전 길이가 맞아요. 네, 길이가, 팔 길이가 저랑 좀 비슷해서 저는 남편 옷을 제가 입긴 하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진짜로. 남편 옷이 나한테 딱 맞을 때 기타 의견에 있었습니다. 남편하고 관계 있다. 내가 살이 찌고 미워지면 편집자님 다른 날씬한 여자 이렇게 봤을 때, 네. 저 여자 끝내주네, 짝 받았네, 막 이렇게 칭찬할 때. 심지어 끝내주는 있습니다. 네. 남편이 날씬한 여자 쳐다보면 좋아할 때, 혹시 TV나 이런 거 보면서, 와, 날씬하고 이쁘다, 이런, 그 남편의 넋두리라고 할까? 혼잣말을 들여서 속상했던 혹시 기억 있으세요? 별로 없었어요. 워낙 다들 우리 아이들 앞으로 사망이에요. 자, 그럼 이제 4위 하나 남았는데요. 어떤 의견이 올라왔을까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아이들도 사실 아이들이 네. 엄마가 이렇게 너무 살이 찐 모습을 보면 바깥에 이렇게 집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밖에 나가면 그 엄마의 그 다른 엄마들과 비교해서 그 모습을 보면 그 아이들이 좀 싫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생각보다 아이들이 네. 엄마가 학교에 이렇게 입고 왔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게 있나 봐요. 예. 아이들이 그 엄마의 그 예쁘게 입고 오면은 네. 예 되게 좋아하고 참고 어머 니네 엄마 야 너무 이쁘다 야 막 예 그런 거에 아이들이 또 이렇게 같이 또 예. 엄마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학교를 가면 좀 아이들이 싫어하나 봐요. 그죠? 예. 그리고 아무래도 살이 찌고, 이렇게 펑퍼짐하게 퍼져서 트레이닝복 입고 가고 그러면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라고 자랑스럽게 말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엄마가, 일하시다가 그냥 오셔서 그런 걸 갖고 부끄러우면 안 되죠. 안 되긴 하지만,
있습니다. 네, 4위에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뚱뚱한 엄마를 부끄러워할 때. 이거는 좀 슬픈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이들이 엄마 옛날 사진 못 알아보고 이거 엄마 맞아 지금? 막 이런 얘기하는데도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예, 그때 예전에 엄마가 아갔을 땐 이랬어? 그러면서? 엄마 맞나? 그러면 네. 네, 속상하죠. 그렇죠. 예. 참, 이 얘기는 뭔지 웃음보다는 굉장히 좀 속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럴 때 다이어트 하고 싶다. 기타 의견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77은 없거든요. 옷가게에서 무시당할 때. 좀 비슷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못 알아볼 때. 어머, 누구, 이러면 굉장히 황당하죠. 그리고 먹고 돌아서면 배고파서 또 먹을 때. 나 정말 이거 큰일 났다, 다이어트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남편이 제발 살 좀 빼라고 구박할 때.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 즐거운 수다 파티를 제가 열어봤는데요.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라는 것이. 오늘 이렇게 쭉 그 방송하시면서 어때 간단하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네. 세대 버스가 있대요. 그러니까 기버스, 밥버스, 예버스. 그게 뭐냐면 기버스는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서 기버스. 네, 기버스. 네. 그리고 두 번째 밥버스는요.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죠. 뭐 새벽기도 가야 되죠. 뭐 성경 공부 다녀야 되죠. 3일 예배, 주일 예배, 또 봉사 있으면 또 봉사하러 나가야죠. 그러면 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살찔 틈이 없는 거예요. 네. 자동적으로 S라인이 되고. 그래야 예버스는 기쁘니까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그러니까 저절 얼굴이 예쁘고. 그다음에 몸매 바쁘다 보니까 너무 뭐 몸매가 날씬해져 살 붙을 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으로 예뻤어. 예쁘게 되고. 네. 그 역시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게 바쁘다 보면 주님의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영lik이 강건하다 보니까 다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 버스 세대를 꼭 실천하고 그걸 타야겠습니다. 네. 기버스, 예버스, 밥버스. 네. 밥버스가 먼저예요. 기버스, 밥버스, 그래서 예버스. 네. 꼭 여러분들도 버스 세대 꼭 타시길 바랄게요. 네. 네. 자, 김 지사님. 저는 그 외모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건강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디가 아프면 그 사람들은 살을 빼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절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 주신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기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앞에 집사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영혼이 그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도 아름다워야 되고 또 그 외부로 이렇게 우리가 비치는 모습도 이렇게 좀 이쁘고 그런 모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딴 사람이 이렇게 볼 때 정말 누구누구 엄마라든가 누구누구 씨는 참 이렇게 보기에 참 모습이 좀 예쁘고 좋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그 향기 나는 그 예수님의 우리가 향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꼭 날씬한 거 뭐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우리 외모도 이렇게 예쁘게 가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또 지내시다 보면 몸매가 날씬해집니다. 예. 네. 편지사님. 예,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우리가 날씬한 거의 기준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늘 그런 강박관념에 살지만, 사실 옛날에 보면은 저희 나이 때는 거의 이제 뭐 할머니 때에 가까운 그런 나이인데도 여태까지 그 몸매나 이런 거에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신경 쓰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먹는 거 갖고 다이어트하고 그런 게 몇 년 되지 않았잖아요. 정말 배고팠던 때가 바로 몇십 년 전이었었는데 이제는 막 살 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아직도 뭐 북한이나 이런 쪽에서 밥 못 먹어서 그대로 쓰러지고 그런 뭐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먹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북한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밥 먹는 거를 배불리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조금씩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게 버리는 음식이 많지 않아지고 또 다이어트도 막 그렇게 돈 몇백만 원씩 들여서 하는 거는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죄스러운 일 아닐까라는 별로 생각을. 살도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봉사도 하고 좋은 의미에서 살도 빠지고 그래서 그래요. 우리 그거를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가 성전이니까 하나님 주신 우리 성전을 우리가 잘 할 때 하나님한테 영광이 아닐까. 맞습니다. 네. 최 집사님. 다 결론을 너무 다 잘해요.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네. 진리는 앞으로 계획, 그럼. 평범한. 네? 앞으로 계획. 앞으로 계획. 나의 다이어트 계획?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네. 진리는 평범한 데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먹고 바지런히 움직이고 항상 기뻐하고 뭐 그 정도. 우리 그럼 같이 버스 탈까요? 그래요. 아름다운 5분이셨습니다. 집사님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